처음에 고소공포증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타는데 막 제가 넘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무서우니까. 피지컬백에서 트레드밀 탔었잖아요. 네. 몇 등은 하셨었어요? 그때 53등. 내가 더 열심히 뛰었으면 네네.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후회를 안 했어요. 왜냐? 전 진짜 최선을 다해 뛰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찍는다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서요? 네네. 저는 아보리스트 홍단이라고 합니다. 아보리스트가 어떤 직업이에요? 아보리스트는 수목관리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수목과 관련된 직업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냥 나무 밑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보리스트가 가장 큰 차이는 그 나무에 로프를 걸어서 저희는 등강, 하강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종자 채취부터 시작해서 산책로에 있는 위험목을 제거한다던가 죽은 가지를 제거한다던가 그냥 나무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보리스트. 짐이 되게 크네요. 집을 좀 오래 비우다 보니까 저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른 일 어떤 거 하세요? 원래 그 어드벤처 파크라고 옛날 뭐 군대라고 하면 유격 훈련 같이 그런 거를 체험 시설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너로 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아보리스트 일만 하지 않아요. 고정적인 수익이 나질 않다 보니까. 아보리스트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보네요. 그쵸.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하는 거고 네네. 보통 기존에 직업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시간을 내 가지고 아보리스트 작업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에 보통 장애물을 설치를 많이 해놓거든요. 뭐 클라이밍이나 네네. 어떤 그 나무에 장애물 설치한 이런 시설 체험 시켜주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무에다가 와이어를 이렇게 설치해 놓다 보니까 나무가 조금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수목관리사 찾다 보니까 아보리스트를 알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되게 생소한 것 같은데 이 일을 하시는 아보리스트 분들은 많은 편인가요? 많이 없어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작업을 나가시는 분들은 100명이 안 되죠. 이 직업의 나이는 좀 젊은 편인가요? 아니요, 많아요. 연령대가 높아요. 요즘 이게 작업을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보다 젊은 애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뭐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기가 되게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네. 자격증을 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 협회 기준으로 하면은 그 선행 조건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2주 동안 교육을 하거든요. 산골에 시내 가려면 이제 뭐 1시간 넘게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잘 치르면은 자격증이 나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인가요? 혹시 20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만큼의 약간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동안 하는데 네네. 그냥 다 오픈 시켜놓고 연습하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연습해. 언제든지 그냥 연습하러 열어두시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면은 아보리스트 작업도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작업 빈도는 어느 정도 돼요? 그 본인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뭐 한 달에 뭐 2번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2번 나갈 때 3일씩 나가거나 2일씩 나가거나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작업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당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당은 아보리스트가 그 자격증이 급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네. 그 2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취득을 하게 네네, 되면? 그게 2급이고 그다음에가 1급, 그다음에 마스터인데 2급은 35만 원이에요. 일당이? 네네, 한 번 일당이 1급이 45, 마스터가 55. 지금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그쵸.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협회 단체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그런 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많이 하죠. 개인이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거는 가끔 저희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주시거든요. 그냥 이런 작업이 있다. 근데 거의 드론 구조. 드론 구조? 네, 요즘 그게 많아요. 드론이 나무 위에 걸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 차량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아보리스트가 꺼내주거든요. 나무에 관련된 건 거의 다 하시는 거네요? 네, 나무 높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안 무서우세요? 이상하게 나무 타면서는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원래 저도 클라이밍 하고 할 때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으셨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 시설 이제 제가 운영해야 돼가지고 타는데 막 제가 넘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무서우니까 했었는데 네. 나무 올라가고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피톤치드의 힘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그 나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뭐 그냥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나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공격하려고 뻗는 건데 그 사람한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톤치드 막 광고 이런 거 하면은 맑은 숲속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나무가 발버둥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나무 타는 직업을 하시면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가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계속 봐요. 이번 연도 초에 주변에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됐는데 아파트 경관을 가린다고 가지치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나무한테 손상이 갈 만큼 가지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잎이 한참 무성이 날 때잖아요. 근데 잎이 하나도 안 나요. 아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또 가지치기를 빨리 죽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나무의 중간 그 줄기를 잘라버리면 저희 머리 친 것처럼 똑같이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해놔버렸더라고요. 지금 뭐 챙기시는 거예요? 지금은 톱바지. 이게 저희가 톱을 쓰잖아요. 허벅지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는 엔진톱도 막아주거든요. 얘가 이제 엔진톱이 닿으면은 네. 안에 있는 실이 이렇게 막 엉키면서 엔진톱을 멈춰요. 어휴 너무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럽지? 근데 이렇게 한번 작업을 들어가시면 나무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거의 하고 다 내려오죠. 왜냐면은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면 더 힘들어서. 그럼 올라가서 화장실이 급하면 어떡해요? 그냥 내려 내려와. 카드 되세요. 제가 탔어요. 아 그래요? 어때요? 그러면 다음 주 부탁할 거. 안에 몇 개? 저 원래 아메리카노 먹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시작과 끝, 중간 항상. 지금은 왜 자른 거예요? 맹아 나무에 가짜가지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줄기하고 이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뻗어나온 가지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뻗어나온 가지들이 있고 맹아라고 하는 가지들이 있고 가짜가지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가지한테 영양분이 가지 못하고 영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잘라줘야죠. 여기는 이 소를 존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살리고 요거를 자른다 그럴 때 톱이 안 들면 세게 자른다고 하다가 밑에 치는 거야. 이렇게 상처가 내는 거지. 요거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곰보가 돼. 곰보. 여기서 쏘고 들어가는 거야. 사용할 나무들은 가지치기 할 때 정말 세심히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아보리트냐 무늬만 아보리트냐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성을 해야 되니까 네네. 밑에 있는 가지들 다 자르는 거예요. 두목이라고 하죠, 낮은 나무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 자르고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를 타서 가지치기를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이거 나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죽은 나무가 어디 걸려 있는지. 원래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다 보고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파악을 해서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네네. 이런 걸 좀 쓰고 있어요. 쉽지 않네. 진짜 어려운데? 안 좋은 조건인가요? 여기가 좁아요. 제대로 들어간 건가요? 저도 놀라는 중. 원래 한 몇 번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들어갔네. 이제 올라갈 로프로 교체해가지고 내리고 쉬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건 왜 묶어두시는 거예요? 아, 얘를 이제 올릴 거예요. 진짜 대충 묶은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나비 매듭이라는 매듭, 버터플라이 매듭이라는 거. 아, 그걸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로프가 안 움직이긴 하겠네요. 올라갈 때. 네. 나무에 손상도 없어요. 지금 하네스 물건이 되게 많으신데 그럼 지금 하네스는 몇 킬로 정도 돼요? 끝까지 달면은 아마 한 15kg? 와. 너무 무거운데? 이거 이따 누가 올려주면 안 되나?
있어? 거기 가서 네, 아래에서 보시고 자를 가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독님은 아보리스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00년부터 했으니까 그럼 24년 되신 거예요? 네. 한국에서 되게 많은 아보리스트들을 길러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다은님은 실력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네네. 국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네네. 좀 다듬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세계 수준하고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죠. 저희가 올해 이제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을 했거든요. 여성부 1위 했어요. 한국 아보리스트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숲을 제대로 관리하고 숲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혁명이 필요해요. 혁명이. 나무들이 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면 다 건강한 나무 같죠. 건강한 나무가 별로 없어요. 숲을 가꾼다고 해가지고 숲을 나무를 많이 심기만 했잖아요. 그거는 요즘 세대들은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어보지 않았잖아요. 콩나물을 집에서 키울 때 콩나물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확 자라잖아요. 이거 솎아주지 않으면 다 안에서 짓물러 버려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국유림이나 공개 공지에 있는 수목들, 공원에 있는 도시림 속에 있는 수목들 가보면 어디 하나 똑같아요. 이렇게 우거진 데다 나무를 또 심어요. 그건 겨울창에 돈 낭비하는 거죠. 돈 버리는 거고. 안에 햇빛이 슉슉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이래야지만 산소 저장량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 목재 자급률이 거의 뭐 15%, 16%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수입해 온다고. 근데 우리도 우리 목재를 가지고 자급해서 우량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만 진정한 선진국. 우리는 아직 살림 아주 후진국이에요. 잘 가꾸어진 숲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목재 자급률이 16, 17%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수출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의아한 점이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도시 공원 뭐 이런 것도 보면 전부 가지치기도 보면 돼지발을 만들고 추파춥스를 만들고 사탕을 만들고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건 안에 보면 다 썩어 들어가요. 이 부분만 본다 그러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안은 보면 다 와.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항상 조금 요즘 드는 생각이 그 아보리스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의 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작업을 나오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하면서 그걸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아보리스트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외부에서도 이렇게 계속 찾아와 주시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내가 아보리스트로서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조금 더 영향을 키워가지고 더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은님이 생각하는 아보리스트의 매력은 어떤 거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어드벤처 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안전만을 위해서 항상 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보리스트 같은 경우는 나무도 건강하고 그리고 나무가 건강하면서 사람도 안전하고 그래서 나무하고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전 아보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보리스트라는 그 작업을 하면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이 돼서 항상 뿌듯함을 좀 많이 느껴요. 나무도 살리고 사람도 살린다는 그 매력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 직업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한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되고 요즘은 또 한 가지만 직업으로 삼는 시대가 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고민이 물론 될 수도 있죠. 뭐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는 본인이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